신축 투자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시세 차익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었을 때 당장의 어떤 금액의 이득이 나오는 거, 시세 차익하고 또 월세도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원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고, 돈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월세도 내가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월세가 들어오는 것도 원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항상 같이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둘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차피 이 살아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하면 뭔가 하나를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서울에서 월세 수익을 노린다 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서울에서 건물들이 매매가 될 때 이 월세 수익률 자체가 통상적으로 한 5%를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 게 내가 건물을 산 가격에 퍼센티지로 봤을 때 월세 퍼센티지가 5%나 6%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뭐 10억을 주고 샀는데 3%라고 하게 되면 3천만 원이죠. 10억 주고 건물을 샀어요. 거기서 월세가 1년에 3천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자는 얼마를 낼까요? 만약에 이 건물을 살 때 전액을 전부 대출로 샀다면 10억에 대한 이자가 요즘 금리로 했을 때 한 5%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다시 얘기를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월세를 3천만 원 받아서 은행에 이자를 5천만 원 내게 됩니다. 이게 서울에서의 투자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5%짜리 건물을 샀다고 치게 되면 10억을 주고 내가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월세가 1년에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자가 5%야. 그러면 대출 금리로 해도 이 월세 받은 금액은 전부 다 은행에 내고 나면 나는 남는 게 없는데 재산세도 내야 되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 월세 수익이 나오는 투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으로, 수익형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차익형으로, 기다리는 투자, 땅값이 오르는 거를 기다리는 투자로 가는 게 정답이고, 그러면 서울 외 지역에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서울 외 지역이라고 하면 일단 땅값이 10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토지 가격이 평당 3천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용인이나 뭐 이천이나 평택이나 이 서울 근교에 있는 땅값들, 수원까지만 가더라도 평당 한 6, 700만 원 정도 하게 되거든요. 서울을 벗어난 지역은 10분의 1 정도 된다.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땅에 건물을 짓는데 이 월세 가격은 서울도 50만 원이고 그쪽 동네도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투자한 금액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 월세 수익률이 5%, 6% 정도 나오는데, 이 서울 외 지역에서 짓게 되면은 이 월세 수익률이 10%, 12%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의 월세 수익이 나오게 되면 은행 대출을 5%를 다 뺀다고 하더라도 한 7% 정도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예대 마진을 자기 수익으로 갖고 가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뭐 4%, 5%를 하지만 예금금리는 1%를 줘요. 그 차이 3%, 4%를 은행에서 수익으로 갖고 가듯이 12%짜리 월세 건물을 만든 다음에 은행에다가 5%를 내고 나머지 7%의 수익을 자기가 갖고 가는 거를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서울 외 지역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가 30대, 40대고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 버틸 여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에서 신축 사업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40대, 50대고 이제 은퇴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게 되면 서울에서 수익형 부동산 월세로 내가 돈을 투자해서 내가 만족할 만한 월세 수익을 얻으면서 풍요롭게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망상, 그런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유니콘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다고 하게 되면 자기가 나이가 좀 젊고 또 자산이 좀 있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방향으로 가시는 거고, 나이대가 한 40대, 50대, 60대 되신다고 하게 되면 이 월세 수익이 내가 생활을 하고도 남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 외 지역의 수도권에 땅값이 저렴하지만 월세가 높은 곳을 찾아서 그쪽에 투자를 하셔서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돈은 얼마 정도가 필요하느냐? 이 수도권에서 월세가 한 500만 원, 600만 원, 뭐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그 정도의 물건을, 그 정도의 건물을, 원룸 건물을 짓는데, 여러분 통상적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 한 채 정도가 들어가요.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어떤 아파트는 뭐 6억짜리도 있고 어떤 아파트는 30억짜리도 있겠죠. 그런데 6억이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이즈에 맞는 규모의 건물을 짓게 되는 거고, 뭐 20억짜리 아파트라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규모의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당연히 월세가 좀 차이가 나겠죠. 작은 거라고 하게 되면 월세가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고, 또 큰 규모라고 하게 되면은 1,500만 원까지도 원룸 건물에서 월세가 나오는 건물을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좀 경제적 자유라든가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은퇴를 할 것 같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내가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에서 시간을 기다렸다가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 흐름이 나오는 서울 외 지역, 수도권 지역으로 눈길을 좀 더 넓히실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신축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업하고 비슷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뭔가 지어 놓은 부동산을 내가 매입을 해서 오르기를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부동산 투자든 간에. 그런데 이 신축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투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조업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들을 사서 도매로 만드는 거죠. 아무래도 소매로 파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보다는 도매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더 이익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원재료들을 내가 모아서 건물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만들어서 매각을 하는데 그 차이가 소매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신축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서울 시내나 아니면 서울에서 외곽으로 나갈 때 주변의 도로 옆을 보셔도, 도로변을 보더라도 이 다가구 주택들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 다가구 주택 하나하나가 전부 다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있고, 그게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접해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 신축을 해서 자기가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 경제적 자유, 그리고 시간적 자유를 어느 정도는 달성을 한 사람들이죠. 이 40대하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의 이모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이모 할머니는 용인 IC, 용인 인터체인지 인근에 토지를 3,000평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 할머니셨는데, 평당 가격이, 땅의 평당 가격이 300만 원이나 하는 땅이었습니다. 3,000평 곱하기 300평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이 9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90억 원의 땅을 갖고 계시는 그 할머니께서 효도폰으로 갖고 있는 핸드폰 요금 25,000원을 못 내셔서 쩔쩔매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가, 제가 이제 이쪽 계통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야, 무슨 방법이 없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이 땅을 팔면 안 된대요. 왜 팔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애들한테 물려줘야 된대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는 자녀분이 몇 분이 계셨지만은 뭐 1년에 한두 번도 왔다 갔다 왕래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 할머니께서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그 땅을 계속 이제 팔지 않고 참 곤궁하게 사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60년대생 그리고 70년대 초반생을 우리가 흔히들 베이비 부머 세대라든가 에코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이제 회사에서 퇴직을 하거나 이제 퇴직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이실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활을 했다면 서울에 뭐 자가로든 아니면 전세로든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이 아파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0세 할머니의 그 땅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2년, 3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 할머니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할머니처럼 핸드폰 요금도 걱정을 하시는 이런 시기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90세 할머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치료를 받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땅을 빌려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연결을 해서 한 달에 한 1,500만 원씩 지료를 받는 걸로 연결을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제 신축 강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지인분들이
뭐 이제 시공사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땅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주변 지인분들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강의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신축 강의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이 정통으로 해서 신축을 접근을 하신 분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판매를 하시다가 건물 한두 번 지어서 신축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건물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지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업종이든 어느 일이든 간에 적어도 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한 10년, 20년은 그 계통에서 꾸준하게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가지고 일을 배워서 그걸 습득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을 한 번, 두 번 지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신축 강의를 하시는 분들과는 저는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 차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